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 계사가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와 재무 분석이라는 주제에서 성공 투자를 위한 공부 중의 하나인 미국 경제 지표에는 무엇이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재무제표 분석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도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무기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역시 주식 투자에서 자금과 정보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정보의 중요성은 여러분 모두 다 절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 관련된 정보는 아주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투자에 적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로서 지난 재무제표 분석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각종 내부 및 외부 정보가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떠한 투자가 됐든 관련된 경제 정보가 중요한 하나의 투자 관련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둘러싼 각종 경영 환경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GDP 또는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 정보가 바로 투자 관련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는 중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한 통계로서 경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집약해서 나타내주는 각종 지표가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위키백과에서 제가 따온 문장입니다만 이렇게 실업률, 이직률,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소비자 레버리지 비율 또는 산업 생산 지수 또는 기업들이 얼마나 파산하고 있는지 또는 국내 총생산이 얼마인지 등 각종 경제에 관련된 수치들이 하나의 여러 경제 지표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결국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예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지표가 필요하고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종국에는 지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또는 회계 개념 체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지표는 우리 실생활이든지 우리 투자 생활에서 각종 뉴스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만 이번 시간에는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연준이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든지 즉 금리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이런 금리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어떻게 변경시킬지 등에 대해서 이런 뉴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했을 때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도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실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환율과 금리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라는 부분도 국내 뉴스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얼마큼 증가했느냐,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역시 이 또한 금리라든지 금리 등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선은 알아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면서 그 깊게 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러한 경제 지표가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경제 지표 이해는 The Secrets of Economic Indicator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지표의 대표적인 10가지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고용과 관련된 고용현황 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제조업 보고서 같은 것이 있고요. 세 번째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즉 실업률과 관련된 변화를 보기 위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 다섯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여섯 번째 소매 판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 소비자 신뢰 및 심리 조사 관련된 통계, 그리고 개인 소득과 지출, 그리고 내구재의 주문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국내 총생산 같은 부분이 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만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미칩니다만 그 대표적인 한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 저자가 이 10가지 부분을 선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에서는 이건 investopedia.com에서 가져온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GDP, 또 employment figure, 즉 고용과 관련된 수치,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consumer spending, 즉 소비자 지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inflation, 그리고 주택이 어떻게 그 판매량이 어떻게 그 변동되고 있는지, 홈 세일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주택 건설 부분, 그리고 여덟 번째 construction spending, 건설 부분에 대한 지출, 그리고 manufacturing demand, 제조 분야에서의 수요의 변동, 그리고 retail sales, 즉 소매 판매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 경제 지표의 이 예로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 그 투자 금융회사에서 그 웹사이트에서 그 참고용으로 그 제시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이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고용과 실업률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내구재의 수주 부분, 그 다음에 GDP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GDP,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매 판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무역 지수, 그 다음에 시카고 제조업 지수, 그리고 신규 주택 건축 및 빌딩 건설 허가, 그 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량, 신규 주택 판매량,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또 FRB의 의장 연설 같은 부분들이 주요 경제 지표에 참고할 자료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 예로서 보내드린 이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경제 상황의 변동 또는 어떤 기업에 그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표들이 물론
단순 수식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향후 시장 상황 또는 어떤 특정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디에서 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과 지난번 재무제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게 주식 투자가 됐든 아니면 채권 투자가 됐든 아니면 외환에 대한 투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됐든,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된 재무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재무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앞부분의 그런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향후 시간이 가면서 관련된 주제를 하나하나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제로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향후 재무제표 분석이 됐든 어떠한 분석이 됐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도 실제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인회계사 박규서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향후 여러분들과 좋은 주제 또는 이슈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거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